제4회 몽백카페 세계바둑대회. 자, 16강전 하이라이트로 짚어드립니다. 역시 박정상 구단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 저희가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바둑 중점적으로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박정환 구단이 자신이 준비한 것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초반에 써먹어서 굉장히 좀 잘 판을 이끌어 갔었는데요. 네. 중반 전투가 매우 재밌었던 한 판인데 커제 구단의 중반력이 어찌나 뛰어난지 역시나 알 수 있었던 한 판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짚어보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대회 정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백카페 세계바둑대회. 오늘 16강전을 끝으로 이제 8강부터는 내년에 치러지게 되고요. 네, 한국의 출전 선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9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고요. 중국이 무려 45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통합 예선에서 중국이 그만큼 힘을 냈고 한국은 이 초정예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수정예로 출발을 해서 16강전에 5명의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 일단 64강에 9명, 그리고 32강에 7명의 선수가 남아있다가 지금 5명의 선수가 남아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한국 선수들이 힘을 잘 냈습니다. 자, 이미 중계를 지켜보신 분들은 결과를 알고 계실 텐데요. 자, 16강전에 우리나라 선수 5명이 진출을 했는데 중국의 인해 전술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32강, 64강에서는 이 중국의 선수들이 조금은 비교적 약한 선수들이 많았다면 이번 16강전부터는 중국의 이 정예 선수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네. 한국의 정예와 중국의 정예의 격돌이었는데요. 역시나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많은 중국 선수들 만만치가 않고요. 셰어라오, 미위팅, 판팅이 이런 선수들 역시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을 괴롭힐 선수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16강전에서 역시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바둑이 가장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 하이라이트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 박정환 구단이 흑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더미 7집반일 경우에 특히나 두 선수의 대결에서는 100번의 승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의 흑번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는 박정환 구단이 그래도 커제 구단의 이 7집반에서의 100번을 몇 번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11승 10패로 정말 한 발짝 앞서고 있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아마 커제 구단의 100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해왔을 거예요. 네, 64강과 32강전이 치러지고 나서 하루의 휴식 시간이 있었고요. 박정환 선수나 신진서 선수 이런 선수들은 대부분이 노트북을 휴대하고 가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포석을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커제 구단에 대한 준비로 투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6강 이 대진을 추첨하는 자리에서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이 대진이 결정되자마자 많은 선수들이 뭐라고 할까요? 환호라고 할까요? 탄식이라고 할까요? 네, 좀 소리를 냈다고 하죠. 그만큼 중국 선수들은 박정환 구단을, 한국 선수들은 커제 구단을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세계 바둑계의 정점에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의 이 3-3 침투에 대해서 커제 선수는 정말 알기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최근에 프로바둑계 워낙 3-3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 때이르게 3-3에 들어가는 것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뭔가 복잡한 변화가 싫다 하시면 지금의 이 진행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가장 간명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입니다. 앞서 박정환 구단이 오늘 포석 준비를 잘 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커제 구단이 이 포진을 그래도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커제 구단 같은 경우에는 흑번이든 100번이든 양화점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포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박정환 구단이 조금 용이함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선수는 소목을 두다가 구침도 한 칸을 했다가 두 칸을 했다가 또 어느 때는 화점을 두고 3-3을 두기도 하고 이런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커제 구단은 흑번이거나 100번이거나 양화점이 주류를 이룹니다. 박정환 구단은 약간 변신을 했고요.
지난 32강전에서 리샹이 선수를 상대할 때에는 화점 소목을 흑번으로 선택을 했었는데요. 오늘 대국은 양화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에 있어서 최근 두 판의 대결은 커제 구단이 가져갔고요. 두 선수 올해만 6번째 만남입니다. 평소보다는 어떤 메이저 시합이라고 할 만한 데서 붙은 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연초에 붙었던 두 번의 대국, 하세배에서의 두 번의 대국은 중국 CCTV배에서 설날을 기념해서 매년 이제 치르는 대회이고 그 대회에서 두 선수가 두 판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상금은 굉장히 크지만 우승을 했을 때 메이저 공식 우승으로 그렇게 치진 않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마인드 게임즈라던가 사오싱 상위촉총 국제 바둑 대회 이런 것은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최근에는 각국의 이 탑랭커들을 초청해서 하는 대회가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중국에서 그런 대회를 많이 주최를 하고요. 어느 지역을 홍보한다던가 예전에 남방장성배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그 지역을 홍보한다거나 하면서 전체 이 대회를 치르기보다는 상위 랭커 몇 명을 초청을 해서 하는 대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페어 시합이나 아니면 과거의 고수들을 초청하는 대회도 많아지고 있고요. 네. 자, 박정환 구단이 여기에서부터 좀 틀어갔죠. 방금 전 상황에서 흑이 한 점을 늘어간다면 여기가 서로 마주보는 아주 좋은 벌림이 됩니다. 지금은 흑이 늘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벌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자리를 빼앗기는 게 박정환 구단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젖혀서 발빠르게 처리를 하고 먼저 상변으로 향하는 실전의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단수를 좀 아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에는 아낌없이 또 결정을 다 해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배석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쪽을 결정짓지 않는다면 아예 여기도 젖히지 않았다면 백은 바로 여기를 호구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교환을 다 시켜놨고요. 지금 침입을 해서 두는 것은 흑이 그냥 한 칸 띄고 나서 나중에 다시 여기로 덮어 씌우는 것과 이쪽 부근 공격을 본다면 흑이 유리한 싸움입니다. 자, 초반이 상변에서 진행이 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무난하게 흘러갈 듯 보였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입구자보다는 날일자로 한 발자국 더 진출을 했고요. 백이 두고 싶었던 자리가 여기 한 칸이나 뭐 중앙 쪽으로 씌우는 것 혹은 뭐 여기 침입 이런 게 있다고 봤는데 커제 구단의 선택은 하변 쪽이었습니다. 자, 우아기를 파고 들었고요. 자, 여기에서의 선택이 살짝은 좀 의외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주 두어지는 진행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빈도수가 좀 낮아지고 있는 진행이기도 하고요. 자체로 이수 자체가 최근엔 좀 보기 드물어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손 빼는 것과 붙이는 것, 끼우는 것, 느는 것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뭔가 지금 장면에서 손 빼기 위해서 여기를 둔 것 같지는 않았고요. 느는 수가 유력했으나 실전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자, 한 발자국 더 끼워갔습니다. 훅도 뒤로 받아둘 수는 없었습니다. 자, 끊어가는 것이 보통의 선택이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우선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었고요. 또한 우상기와 또 호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점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부분적으로 이 변 쪽의 형태와 이 간격이 좋습니다. 여기를 백이 끼우는 선택을 했을 때에는 뭐 실전에도 이제 드러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필연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아주 오래된 정석입니다.
대략 예측됐던 형태가 이런 식의 형태였고요.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원래는 좀 멀게 느껴졌던 이 간격이 흙이 이렇게 두터워진다면 이상적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하 쪽에서의 진행은 박정환 구단이 불만이 없는 그런 진행으로 흘러갔습니다. 우하기에서의 선택은 서로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커제 선수가 이 이후 보여준 수단은 자주 쓰이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예전에는 아예 없었던 수법이고요. 그 이후에는 뭐 종종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었던 형태는 아닙니다. 일단 여기를 단수치고 미는 게 약간 속수라고 보고 또 중앙 쪽으로 한 발이라도 덜 밀기 위해서 여기를 두면서 이 단수로 돌려치는 것을 봤고요. 흙도 다른 곳을 갔다가 여기 돌림을 당하면 이건 너무나도 아픕니다. 특히나 흙이 우변 쪽을 좀 키워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자리엔 놓칠 수 없는 호점입니다. 네, 역시 받아두었고요. 박정환 구단은 64강전에서는 리친청 구단 그리고 32강전에서는 리샹위 5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이번 16강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몽백카페에 출전하기에 앞서 좀 성적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그래도 잘 극복했다고 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이게 중국 갑조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박정환 구단이 상대팀의 주장 미이팅 선수와 두 차례 연속 대결을 펼쳤습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이 두 판 모두 패했고요. 특히나 한 판은 너무나도 좋았던 대국을 패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았었고요.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의 그 대국 내용을 보면 상대는 물론 한 수 아래의 선수들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대국 내용에 있어서도 박정환 구단이 어떤 자신의 바둑을 좀 찾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요. 또 오늘 바둑도 초반 포석 흐름이 좋아서 박정환 구단의 기세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커제가 감각적으로 눈목자를 펼쳤고요.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이곳을 지금 파고들자마자 커제 구단이 굉장히 장고를 했어요. 네. 박정환 구단의 이 한 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쪽 부분을 받기는 좀 싫었던 겁니다. 커제 구단이 여기를 왔을 때 생각이 이쪽을 삭감 가는 것과 뭐 예를 든다면 얕게 간다면 여기부터 깊게 간다면 여기까지 이쪽을 삭감 가는 것과 이쪽에 침입하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켜서 백에게 이곳을 허용하는 것은 박정환 구단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를 지킬 바에는 여기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키고 또 백이 아직은 못 살아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여기 들어오는 것이 백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 다가 선수는 박정환 구단 다운 좋은 착점이었습니다. 커제 구단도 좀 허를 찔린 듯이 이곳에서 정말 많은 시간 투자를 했거든요. 그냥 받아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를 흙이 있는 것은 좀 당했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둬서 막을 때 이렇게 밀어서 다음에 재차 여기 젖히는 뒷맛까지도 보고 있었고요. 이쪽 부분이 뒷맛이 고약하기 때문에 좀 백도 처리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가 당장 수가 되진 않는데요. 여기를 두면 끊어서 이곳을 둘 때 이렇게 눌러 막아서 돌파와 막는 걸 보면 당장 수가 되지는 않는데요. 네. 이 자체만으로도 뭐 최소 여기 급소를 때리는 거라던가 혹은 나중에는 여기를 두고 나서 이렇게 마늘모를 가서 여기와 여기 움직이는 걸 맛보기로 한다던가 여러 가지 맛이 있다면 백의 형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백도 그냥 받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쪽을 먼저 밀어갔고요.
사실 여기에서 다시 호구로 받는다면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하셨었죠. 오히려 백이 손해 갔습니다. 여기서 호구 치는 것은 이쪽 머리를 맞아서 이 미넨수를 두지 않는 것만 못하고요. 이렇게 둘 거라면 애초에 그냥 호구를 쳤을 테고 여기를 밀었을 때에는 이으면 아마 이쪽을 두려는 생각이 이미 내포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서로 기세의 진행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에서 그냥 상변을 넘어간다면 호구 자리가 되게 기분이 좋으니까요. 네. 서로 상대가 가장 싫어할 만한 수들을 선택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거길 붙인 것은 자체적으로 여기를 늘어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다면 이건 서로가 좀 겁나는 진행이 됩니다. 백은 여기를 틀어 맞고 나서 재차 여기 젖히는 뒷맛을 노리게 되고요. 흙이 한 번 더 지키면 이번에는 이쪽 끼워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바꿔치기 양상인데요. 흙이 이 선택을 하기에는 뭐 서로 떨리는 그림이어서 실전에 박정환 구단은 그보다는 좀 더 유연한 선택을 했습니다. 좀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이때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은 꽤 흙 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초반 출발은 흙이 우세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상변을 넘어가니까 흐름은 흙이 확실히 좋고요. 애초에 커제 구단이 중앙에서 눈목자를 갔을 때에는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이쪽을 흙이 지켰음에도 그 사이에 흠집이 좀 남아서 백이 선수를 뽑아서 마음 놓고 이 부근으로 타개를 해 나가기가 어려운 국면이 되었습니다. 흙이 앞서 좀 흠집을 내놓은 것들이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도 여유 있게 지키기에는 좀 발이 느린 느낌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가 항상 흙이 선수 교환이 된다라고 보면 그때는 이 자리가 다시 급소 자리로 둔갑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또 급소 자리로 보이네요. 네. 허재 구단이 여기를 뒀을 때는 이제 밀어 올리는 것을 아마 염두에 뒀을 것 같고요. 실전 다른 곳을 먼저 건드려 왔습니다. 이 자리를 둘 때 박정환 구단의 손이 정말 빨리 나왔거든요. 네, 그 자리는 날카로운 것 같아요. 이쪽에 돌이 오기 전에 백이 먼저 여기를 붙이는 게 좋은 수법이 됩니다. 붙이면 막을 수밖에 없고 흑돌이 여기 없는 상황에서는 또 반대쪽을 붙이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요. 항상 흙이 여기가 선수가 되는 자리였는데 이 상태에서 흙이 둔다고 해도 사실 여기 이 교환 이상으로 많은 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환 자체가 지금 장면에서도 사실상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니까 백이 미리 여기를 붙이는 것도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방비하는 것이 박정환 구단의 한 칸입니다. 날카로운 교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커제 구단도 뭐 그냥 받아주진 않았죠. 네. 받아주되 약간이라도 흙의 모양의 흠집을 남겨두기 위해서 실전에 맥점이 등장을 했고요. 지금 이쪽을 틀어 막으면 이 교환으로 인해서 원래는 끊어졌던 곳이 지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흙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형태가 되고 이쪽을 단수 쳐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찔렀을 때 흙이 끊어갈 수가 없는 형태로 변합니다. 자, 커제 구단도 가장 효과적인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는 커제 구단이 좀 기분이 나쁜 만큼 이 다른 수단을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장 알기 쉽게 받아두었어요. 네. 여전히 우상 쪽으로는 조금 득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서 또 박정환 구단의 선택이 냉정했습니다. 지금
꽤나 수순이 흘러서 약 70수 정도까지 흘러간 상황인데도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이 장기로 하는 초반 포석 단계를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오히려 흑이 우세한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덤이 7집 반인 경우에 인공지능 기준으로 초반에 백이 한 58% 정도 유리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에는 오히려 그걸 역전시켜서 박정환 구단이 유리한 쪽으로 가져온 상태였습니다. 이 수가 정말 의외였어요. 네, 이 수가 확실히 좀 의외의 선택이었고 이 수부터 해서 좀 바둑이 파란만장해졌죠.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이제 여기 찌르는 것과 여기 느는 것, 여기 나가는 것 이런 것 등을 고민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여기를 둬서 백이 위로 받으면 아래에서 수가 나고 아래쪽으로 막으면 위에서 활용을 하고 눌러갈 여지가 있는 만큼 중앙전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더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커제 구단도 뭐 호락호락하게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네, 뭐 백이 안 받을 수가 없었고요. 방금 전 장면에서도 백이 여기를 틀어막는 것은 나와 끊어서 백이 이쪽 부분을 지킬 때 여전히 여기가 선수이고 이 단수가 선수입니다. 꽤나 활용이 잘 되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째고 나온다면 바둑은 단숨에 흑의 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제 구단도 최대한으로 버텨간 거고요. 하변에서는 약간의 수가 생겼습니다. 여기를 두면 지금 내려서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되고요.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가볍게 수를 내는 것은 뒷맛으로 남겨두고 지금 이쪽 부분에서 백이 참아서 집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중앙 쪽에 힘을 내니까 박정환 구단도 이제는 중앙에서 더 세게 두기보다는 서로 경계선을 긋는 이 끼우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이 하변에서 2번의 응수타진을 했고요. 백이 가일수를 한 번 더 해야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의외의 수들이 이제 연이어 터져 나오는데요. 커제 구단이 여기를 찌른 수는 여기를 흑이 막아주면 나중에 이렇게 두고 호구 쳤을 때 이 들여다보는 수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막았다면 백이 이쪽 부분으로 돌을 살리고 다음에 여기 젖히고 호구 치는 것을 노리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텐데요. 백돌이 여기 오면 흑이 또 사활도 걸리니까요. 박정환 구단도 그것을 간파하고 냉정하게 뒤로 늘어서 저수가 정수입니다. 자, 늦춰서 받았고요. 여기서 의외 잽이 나왔는데요. 생각도 못한 자리였어요. 우선 흑으로서는 그냥 받아주고 싶진 않잖아요. 그냥 따내는 순간에 이미 좀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이 좀 더 파고들 여지까지 생기니까요. 이런 것은 흑이 이렇게 받아주고 싶지는 않은데요. 또 막상 반발을 하면 나중에 이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단수치고 돌파할 여지와 뭔가 좀 찜찜한 뒷맛 등을 보고 있어서요. 네, 실전에 박정환 구단도 아예 반발을 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중앙을 끊어가면서 반발을 했고요. 커제 구단이 다시 한번 반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서로 갈 길을 가는 이 반발에서는 커제 구단이 약간 득점을 올렸습니다. 여기 이은수가 절묘하게 통하죠. 실전에도 최대한 이제 백을 가두려 했지만 커제 구단이 탈출하는 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곳을 저렇게 늘어가니까 흑이 이쪽을 누르기에는 여기 단수치고 여길 젖히는 수가 생겼습니다. 이쪽에서 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이 귀 쪽에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은 흑이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도 여기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뒤쪽을 받아두었고요. 이런 형태인데도 백을 잡을 수가 없네요. 네, 백이 저렇게 나오니까 흑이 이쪽 부분으로 단수를 치면 한 점을 포기하면서 끊어갔을 때 아래쪽에 있는 흑돌 5점이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역으로 꼬부리고 나왔고요. 흑도 이 빵따냄을 내어주기는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쪽을 끊으면 백돌을 우측에 있는 백돌은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이 있는 것은 나가서 전부 잡히기 때문에 아까랑은 달리 흑이 한 수가 늘어나 있죠. 그래서 여기를 끊는다면 백도 빵따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갑니다. 흑이 몇 번 패를 따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백도 패감이 다른 곳에 있어서 결국 흑이 뒤로 후퇴를 하고 이곳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럼 백은 이제 이 두 텀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발전성을 좌변에서 마구 퍼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이 정도 경계선은 원래 흑의 모양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흑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백이 좋습니다. 네. 자, 흑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는 인공지능 그래프는 계속 팽팽한 수치였던 것 같아요. 네. 흑이 한 6대 4 정도로 앞서 있는 수치에서 이때부터는 뭐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5대 5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자, 박정환 구단도 좀 두텁게 잡아두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자, 접전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 자, 허재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인공지능 그래프 자, 팽팽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슛은 잠시 후 전해드릴게요. 공백카페 세계바둑대회 16강전에서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때이르게 만났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커제 구단은 뭐 압도적인 중국 랭킹 1위이고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최강자 타이틀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약 5년 동안 한국 랭킹 1위 자리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후배 신진서 구단과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세계대회 성적으로만 국한해서 보면 최근 몇 번의 세계대회 우승이 있었던 박정환 구단 쪽에 세계대회에서의 활약상은 더 뛰어납니다. 네. 사실상의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최강자 간의 만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모든 매체들이 이 대결을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었고요. 박정환 구단이 중앙을 응수를 하지를 않고 이 하변을 움직여간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중앙 쪽에 여기 백이 있는 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흑도 이쪽에 반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이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으로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건드려 갔는데요. 여기서부터 의외의 바꿔치기가 이뤄지게 됩니다. 흑이 그저 살고자 했다면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괜히 건드려서 백에게 두 텀을 많이 내주었기 때문에 살긴 살았지만 당장은 잃는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흑은 살고자 한다면 최소한 여기를 둬서 끊을 때 이렇게 단수치는 이 삶이 방금 전의 삶보다는 훨씬 좋고 이것을 추구해야 되고요. 여기를 갔다면 아마 커제 구단도 여기를 늘고 나서 이렇게 날일자로
흑도를 추격하면서 4할 승부가 벌어졌을 겁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흑이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흑이 여기를 두는 것도 아래쪽을 봐서 선수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커제 구단은 이쪽을 몰아치다가 두 텀을 쌓고 중앙 있는 것을 보는 그런 흐름이 됐을 텐데요. 그게 신경 쓰였던 박정환 구단이 의외의 곳으로 손이 향하게 됩니다. 네, 이곳에서 박정환 구단이 먼저 비틀어 갔죠. 자, 건너붙여가면서 중앙을 좀 선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한 점을 끊으면 흑도 끊고 여기서 한 점을 백이 제압을 하면 이 교환 자체로 여기 있는 수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흑이 아까처럼 아래쪽을 살려도 중앙 쪽이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끊어서 따내는 게 안 되는 형태입니다. 환격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형태는 선수로 흑이 중앙 쪽 백이 있는 것을 방비하고 있습니다. 커제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 수가 좀 날카롭다고 판단을 했던 걸까요? 부분적으로 받는다면 좀 당했다고 보는 면도 있을 것 같고요. 하변에 흑이 약간 보태준 게 있기 때문에 하변을 지키면서 집으로 최대한 벌어들이면서 버텼습니다. 자, 하변을 내어주기는 했지만 자, 중앙은 흑이 먼저 손을 댈 수 있게 됐고요. 이때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5대5에 가까운 수치이긴 했습니다만 박정환 구단 쪽이 약간의 우세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보여준 이 붙이는 수가 좋았죠. 네. 중앙 쪽이 행마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에도 지금 타이밍에 여기를 붙여서 마늘모보다는 붙이고 있게 만들고 이 행마가 흑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 모양을 위해서 붙여갔고요. 굉장히 좋은 맥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의 몇 수는 서로가 신기에 가까운 그런 묘기 대행진이었는데요. 어떤 서로의 공력을 알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박정환 구단이 좀 득점을 올렸다 싶으면 커제 구단이 다시 한번 또 좋은 수를 보여주고요. 서로 좀 그런 흐름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네. 이쪽이 약점을 노리면서 이 세 점을 쟁취하니까 커제 구단도 그냥 있는 것은 좀 굴복이라고 보고 중앙에 흠집을 남기고 나서 그 다음에 약점을 지켰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두 선수의 심리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중앙 쪽에서 좀 쉽게 해주지 않는 커제 구단의 그런 작전이었고요. 자, 커제 구단이 단수를 활용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었어요. 사실 이런 대회를 이을 때에는 여기 있는 순간에 이 한 점의 가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단수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웬만해서는 이쪽 끊는 것을 노리기는 어려우니까요. 근데 커제 구단이 이제 그곳을 아끼니까 박정환 구단도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단수를 치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그 자리를 늘었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바둑을 통틀어서 박정환 구단에게 가장 아쉬운 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수였습니다. 상대가 두지 않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럼 역으로 찔러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뭐 작전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네. 냉철하게 중앙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커제 구단이 한 번 더 버텨갔죠. 네, 이 수가 아주 정확한 수일기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커제 구단이 여기를 뒀을 때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하는 수가 이 단수 치고 있는 수였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를 두고 이으면서 지금 자체로 여기 잡히는 게 있습니다. 3점 잡히는 것을 살려내고 당장 이쪽을 막아가는 건 잘 안 되니까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이어서 여기를 몰면 그때 여기를 틀어막는 네, 백이 단수 치면 그때 여기를 틀어막는 이 진행을 커제 구단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를 박정환 구단이 단수 치고 이으면 커제 구단은 여기 단수는 다 잡히니까 이쪽 부분이 위험한 만큼 여기 나가야 되고요. 네. 그때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쪽을 둘 때 여기를 끊어가는 수가 맥점입니다.
지금 이 한 점 빵 따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4점을 포기하면서 뭔가를 엮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는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흑은 여기를 끊고 그냥 단수 치는 것은 여기 막히는 게 워낙 아파서 뒤로 돌아가야 한다면 좋지가 않고요. 자, 그래서 먼저 끊어두는 것이 수순이었죠. 네, 여기를 끊어두고 이쪽에 있는 백도를 살리면 그때는 여기를 단수 치고 먼저 여기를 돌파해 낸 후에 다시 이쪽으로 손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라면 여기나 여기를 둬서 이런 그림이라면 흑도 둘만합니다. 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었어요. 그럼 커제 구단도 여기서 이제 여기 나가는 반격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나가면 다음에 여기 단수가 백의 노림이고요. 끊을 때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흑도 여기를 두고 나갈 때 여기를 틀어막는 것은 여기 한 방 당하고 여기 끊어서 이 한 점이 이 백의 수상전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은 여기를 또 나가야 되고요. 백이 단수치고 흑이 여기를 재차 나가는 이 싸움을 머릿속으로 그려야 합니다. 이걸 방금 전에 젖혔을 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커제 구단이 이 수를 발견한 게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점이라면 좀 반대쪽으로 단수 치는 수는 없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남기도 하는데요. 흑이요. 네. 이 수로요. 이쪽을요. 결과적으로 네, 뭐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가장 어려운 변화였던 것 같고요. 네. 자, 박정환 구단은 이곳에서 굉장히 알기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그냥 나가고 여기를 둬서 이렇게 나가고 단수 치고 재차 뚫고 단수 칠 때 다시 흑 4점을 살려 나오는 이 진행이 박정환 구단이 약간 무리라고 봤고요. 커제 구단도 이 싸움이 해볼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를 젖혔습니다. 그럼 이 전투에 대해서는 두 선수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네요. 네. 단지 이 부분부터 이제 박정환 구단의 수법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은 뭔가 형체 판단을 오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을 알기 쉽게 처리한 이후 자, 우변을 지켰는데요. 이 정도로 박정환 구단은 형세가 나쁘지 않다고 봤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집으로만 보면 이 3점을 흑이 잡았다라고 봤을 때 대략 이런 경계선으로 봤을 때 흑이 반면 15집 정도 앞서 있는데요. 대신에 백은 이제 중앙 쪽의 두텀과 여기 다가섰을 때 좌변에 집이 불어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승부를 걸어가고 있었고요. 커제 구단이 저렇게 3점을 살려 나왔을 때 여기서 박정환 구단의 대처가 이 바둑에 대한 그 형세 판단, 오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흑이 이곳에서의 처리가 좀 안일했을까요? 네. 실전에 적이 이은수가 방금 전에 작점한 이수가 앞서 늘어간 수와 더불어서 이 판에서 가장 아쉬웠던 한 수입니다. 무조건 여기를 덮어 씌워서 장문은 아닙니다. 백이 건너붙이면 살려 나올 수는 있는데요. 흑이 여기 돌을 한번 투자해서 자신의 안위만 살필 게 아니라 이러고 나서 같이 여기를 뚫고 나와서 이 백돌에 대한 공격과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맛보기로 엮어가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승부를 걸어갔다면 바둑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을 텐데요. 네. 네, 박정환 구단이 이곳에서 좀 알기 쉽게 처리를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형세가 바로 뒤집히더라고요. 네. 방금 전에 그 상황에서 흑이 공격을 들어갔다면 흑이 나쁘지 않은 바둑이었지만 실전에 여기를 그냥 후퇴를 해서 지키고 백이 여기를 전부 깔끔하게 처리하고 나서 네, 이러고 나서 상변까지 연결을 시키니까 이때부터 백에게 약간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좌변 흑이 전개를 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됐거든요. 네. 이때에도 뭐 집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중앙 쪽에 있는 이 단수 쳐져 있는 한 점을 백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곳을 살려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활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승부였는데요. 커제 구단이 아까 중앙 쪽을 젖혀간 수도 머릿속으로
한참 앞을 내다보는 수익기였잖아요. 지금 장면에서 커제 구단이 저길 나간 것도 대단한 수익기이자 판단 능력이었습니다. 방금 전 커제 구단이 살려나간 그곳. 오늘 백이 승리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정말 엄청난 수익기를 보여주었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 상변 흑의 사활까지 전부 읽고 있었을까요? 상변의 사활을 100% 읽었다고는 볼 수 없더라도 중앙에서 어느 정도의 도를 포기하고 상변을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면 좋다는 봤겠죠. 그리고 그 판단이 실전에 정확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거의 외길 수순처럼 진행이 됐어요. 네. 커제 구단이 중앙 한 점을 나가는 선택을 했을 때는 뭐 여기까지는 거의 필연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백이 호구 친 자리를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방금 전 상황에서요. 지금 끊어간 수로 네. 이곳을 만약 늘었다면 백은 이쪽을 지키게 됩니다. 아, 그리고 흑이 여기를 뚫어도 네. 어떻게 보면 흑은 여기를 잡을 수 있었던 원래 형태에서 겨우 이 세 점을 더 잡은 겁니다. 근데 중앙 같은 경우는 지금 흑돌이 여기 없는 상황에서 백이 호구 치고 뚫을 때 여기를 다시 한번 가면 이게 집이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흑이 좀 이기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도 백의 수순을 잘 따라는 갔었네요. 커제 구단이 참 이 판단이 정확합니다. 사실 중앙에서 이렇게 두 점을 쉽게 포기하는 발상인데도 그리고 여기만 보면 백이 나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이렇게 네. 되고 나서 상변을 괴롭히면 된다. 이게 머릿속으로 한 20여 수 전부터 이제 그리고 있었다는 게 대단합니다. 저는 이 흑이 중앙 두 점을 제압해서 그래도 잘 된 게 아닌가 어렴풋이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전혀 아니었네요. 자체적으로는 잘 됐는데요. 이제 여기 있는 걸 선수로 처리한 게 좋고 또 하나는 흑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과정에서 이런 대학수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백이 파고드는 게 생기면서 집으로 중앙에서의 손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집 차이가 크진 않은데요. 한 3집 정도 박정환 구단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덤이 좀 부담스러운 정도의 차이였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끝내기로 갈지 아니면 한방 승부로 걸어갈지 마지막 승부수를 놓고 꽤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전에 마지막 수익기 승부로 이끌어 갔습니다. 자, 먼저 젖히는 잽을 날렸습니다. 자,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좀 물어봤는데 커제 구단의 선택이 또 냉정했죠. 네, 여기 젖히는 수의 의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끊는 것을 일단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끊었을 때에는 여기를 두고 나가고 단수 칠 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갔을 때 이때 백이 뒤로 연결을 합니다. 흑돌이 여기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두면 재차 여기를 돌려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탈출을 해서 흑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끊었을 때 이런 형태를 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여기를 들여다보고 백을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끊는 것을 노리기 위해서 먼저 여기를 젖혀간 거고요. 백이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면 이제 들여다봤을 때 좀 더 백을 확실하게 받게 만들고 이 교환 없이 그냥 들여다보면 백도 이쪽으로 반발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둔 수법입니다. 이곳에서 박정환 구단이 꽤 오래 고심을 했고요. 결국은 이 들여다보는 수를 결행을 했습니다. 네. 실전에 커제 구단의 저 붙임수 순간적으로는 실수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깊이 있는 수익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흑이 여기를 끊는 것은 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백이 단순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아까보다 나은 게 전혀 없습니다. 흑이 이렇게 돌려침 당하는 것은 백이 나갔을 때 더 이상 추격이 불가능한 형태이고요.
흑으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집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백돌에 대한 공격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박정환 구단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저렇게 끊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모양이었고요. 방금 끊어간 수로 단수 쳐간 수로 여길 끊어갔다면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좋아서 이거는 흑돌이 장문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옥새를 각오했죠. 모양이 정말 좋지가 않았는데 이것을 감수하고 결국은 잡으러 가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집으로 갔을 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본 박정환 구단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이제 여기를 찔러놨기 때문에 상변 흑의 이 뒷맛으로 이 백돌 대마 전체에 사활이 결정이 나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찔러둔 것도 어차피 이런 형태에서라면 백이 여기 한 집을 내는 순간에 흑은 뒤가 없기 때문에 네. 한 집을 파고하기 위해서 먼저 찔러두는 이 자충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자충이 말을 했죠. 네, 저 급소자리 치중이 결정타입니다. 백은 이쪽에 넘어가는 것과 여기를 지켰을 때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어도 여기를 두면 단패가 되고요. 딴에도 이쪽을 끊으면 2단패이긴 합니다만 졌을 때 여기가 흑돌이 다 잡히기 때문에 그 어떤 팩감도 이 가치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백은 부분적으로 팩감이 이쪽에 몇 개는 나오기 때문에 또 여기 단수도 있기 때문에 흑이 굉장히 불리한 패가 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어차피 패는 좀 버틸 수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네, 실전 이제 다른 식으로 승부를 걸어갔는데요. 커제 구단의 수일기도 수일기지만 사고를 전환하는 그 능력도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중앙에서 보면 유연합니다. 이런 두 점을 버리면서도 여기만 틀어막으면 된다는 그런 판단이라던가 그런 게 아주 뛰어납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어차피 여기가 패가 된다면 이렇게 패가 될 수밖에 없다면 흑돌이 여기를 넘어가는 것을 남겨두고 패하는 게 낫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냥 여기 붙이는 것보단요. 그래서 여기를 젖혔는데요. 이때에는 또 백이 다른 응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젖혀 이으면서 백의 연결을 차단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의 모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찝어간 수가 일단 좋은 판단입니다. 이쪽에서 패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를 젖히는 게 패를 했을 때 흑이 좀 더 득이 되고자 여기를 젖혔기 때문에 커제 구단은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고요. 지금 장면에서 여기를 끊으면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 내려섰을 때 양자충입니다. 여기서 어느 쪽도 흑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도 잡히고요. 그렇네요. 여기도 안 되죠. 그래서 실전처럼 이을 수밖에 없었고요. 백이 여기를 이으면 항상 찌르고 이렇게 치중 가서 크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을 때 흑이 이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을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흑돌을 사활을 어떻게 추궁하느냐, 그게 중요한 장면인데요. 자, 여기에서 커제 구단의 결정타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쉽게 처리를 하니까 또 수상전에서 백의 우세를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그 전에 있었던 백한점이 절묘하게 급소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되고 여기를 이을 때 계속 잡으러 가면 여기를 단수치고 언뜻 보면 흑이 살아있는 형태인데요. 뒤로 이었을 때 정말 절호의 자리에 돌이 와 있어요.
이 백돌이 있기 때문에 흑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네. 이으면 이렇게 단수를 당해서 잡혔고요. 안 두면 어딜 두든 간에 이 단수가 선수가 되면서 흑은 4궁입니다. 4궁이면 수상전으로 갔을 때 백의 바깥수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흑이 다 잡혔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됐을 때 백에게 더 크게 살려주거나 혹은 수상전으로 가서 잡히거나 이 양쪽 모두 박정환 구단은 불가능하니까요. 네, 박정환 구단으로서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커젤 구단이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줬고요. 자, 박정환 구단이 이곳에서 돌을 거뒀습니다. 커젤 구단이 수읽기부터 판단력 그리고 이 판 전체를 바라보는 눈까지 많은 것들을 보여준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초반은 박정환 구단이 준비한 대로 잘 흘러가면서 한 60수, 70수까지는 흑이 우세함이 있었고 그 뒤로도 계속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두 번의 아쉬운 선택이 결국은 이바둑의 패배를 불러왔습니다. 자, 오늘 한중전 몇 판이 있었나요? 4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 김지석 구단, 박정환 구단 그리고 백현우 초단까지 중국 선수들에게 패하면서 이번 몽백컵대에서는 아쉽게도 한국 선수들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회를 또 기약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상 해설위원 그리고 류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